현재 바라볼 때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매매 빈도, 매매 강도는 약간의 중립적 강도가 강한 편이에요. 대신 시장이 지금 어떤 현상이 강하냐? 간만권과 박스권을 짙게 가져가다 보니까 방향성이 조금이나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방향성으로 추종하려고 하는 성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9월 24일 화요일 현재 시간 오전 11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밤새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자, 그럼 오늘 시장 또 이어서 같이 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 살펴보도록 하시죠.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61포인트 0.15%가 상승한 42,124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를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가권에서 버티는 걸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입장 조금만 바꿔보자고요. 입장을 조금만 바꿔보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가지고 수익이 100만원이 났다라고 하면 사실 그 100만원이 수익이 난 것이 다시 50만원이 되면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상 이게 팔고 싶거든요. 팔고 싶어요. 그래서 매도세가 거세질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처럼 고점을 갱신한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가가 형성이 되면 매도의 욕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버텨내는 저 힘 굉장히 부럽고 놀랍습니다. 저는 매매를 안 하고 있던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든 오르든 저는 결과를 한번 보고 싶었던 입장이었는데 결국은 버텨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끝내 버텨내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 또한 동일한 수준의 0.14%로 상승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도 0.28%로 상승세를 지탱하면서 마감하면서 여전히 이 건재함을 보이는 증시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기본적으로 지난 FOMC에서 있었던 코멘트와 특별히 내용이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레벨을 유지했다라는 측면이 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이 각 의원들별로 좀 대동소이했던 것이 아니고 동일성, 즉 일치성을 보였다라는 것이 시장에게는 호재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것이 재료로서는 이미 소진한 재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재료들을 시장이 공격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했고 일반적인 재료로만 이해하면서 넘어갔다. 그래서 아주 새롭지는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어제 미니애폴리스 카시카리 총재가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 말씀을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고용에 대한 지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데이터에 있는 걸 그냥 읽어드린 것인데 여전히 좀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를 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하는 사이클은 준수하겠지만 근로시장, 고용시장에 대한 둔화 부분 분명히 좀 신경 쓰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나머지 경제 데이터들은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는 좋았고 또 오늘 아침에 조금 전이죠. 중국 인민은행에서 부양책이 나왔는데 지금 중국 시장은 상당히 뜨겁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선물 시장은 좀 맹탕에서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껴있는 일본도 오히려 상승폭을 줄이면서 고가에서 저항을 받고 밀리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제가 미국장이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런 모습인데, 지금 일본 저항은 너무 순진한 저항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 그냥 정석도 이런 정석이 어디 있어요. 61선, 121선의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지면서 같이 저항. 이건 너무 정직하잖아요. 뭐 이건 아주 정석적인, 정석? 뭐 시장의 정석은 없지만 여하튼 시장의 통상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주는 거에 비하면 미국 쪽은 굉장히 극단적인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았는데 피로합니다. 시장이 피로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그렇고, 세부적인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제가 어저께 매도했던 위치가 여기인데, 어제 매도했던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못했지만 그렇다고 그 구간을 재돌파하지도 못했습니다. 피곤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안 피곤할 수가 없죠, 여러분. 지금 굉장히 피로하거든요. 왜 피로로 하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걸 역설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버티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확신은 또 없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확신까지 있으면 정말 쌀벌하겠지만 시장이 그러한 확신까지는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확신이 없는 가운데 숨고르기 과정에 접근해 있는 모습이고요. 숨고르기 과정은 다소 이어질 것으로 평가되어집니다. 오늘 나와질 경제지표도 같이 먼저 짚어보고 다음 스텝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면, 오늘도 보험원 의장의 연설이 대기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격 지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올 지표들은 크게 임팩트 있게 저는 보고 있지 않고, 뭐 리치몬드 제조업지수 정도를 보겠지만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소비와 그 다음에 소매에 대한 소비와 그 다음에 근로시장을 좀 집중적으로 보는 시기이다 보니까 저 부분이 임팩트 있게 작용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뭐 여하튼 지표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물의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됩니다. 현물은 역시나 엔비디아 버티고 있고요. 아마존 여전히 세고, 그 다음에 지금 TSMC가 생각 외로 흔히 말하는 약발을 안 받고 있는데, 제가 이 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분명히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띄게 강력한 시장, 눈에 띄게 좋은 시장인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그 부분을 더 이상 연장하고 있는, 달려들고 있는 매개체가 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구간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강렬하게 달려들고 하는 모습이 좀 있다고 하면, 현 구간에서 고가를 좀 갱신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힘을 주겠지만, 그러한 힘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호재를 줌에도 불구하고 뜨겁지 않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열된 증시가 냉각기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냉각기에 들어갔다. 냉각기에 들어가면 이제 이성을 찾죠. 냉각기에 들어가면 이성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정신이 없거나 저도 좀 매매가 잘 풀리지 않으면 화장실 가서 찬물로 세수하고 옵니다. 똑같은 것이죠. 찬물로 세수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르게 봤을 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약간의 냉각기 증상이 있다 보니 오히려 차익 실현의 빌미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장은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떻게 좀 보는 게 좋겠느냐, 이 부분인데, 저는 어제의 전략과 오늘의 전략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조금의 휴식을 고려한 매매 전략을 펼칠 생각인데요. 대신 어제는 제가 이 시간에 너무나 매매 포인트가 좋게 단발적인 힘을 너무 크게 보여주다 보니까 일찍이 감도를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매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망 중에 있고, 방향성은 어느 정도 결정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지금은 위가 강하다, 아래가 강하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현재 상태에서 시장이 좀 소극적인 단계에 들어와 있어요. 이 거래 빈도를 보면 어떤 빈도를 보이고 있냐면 거래량은 여러분 시장의 마음을 읽는 지도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라는 단어 자체는 시장의 마음을 읽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래라는 것은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는 흔적이잖아요. 이 흔적은 지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 통장에서 돈을 거래하지 않습니까? 그 통장에서 거래된 흔적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건 말 그대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즉 돈이라는 것은 흔적이 남아있는데 저 거래량이라는 것은 그 흔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거래량에는 매수에 대한 거래량도 있을 거고요. 그 거래량에는 매도에 대한 거래량도 존재할 것입니다. 매수와 매도가 모두 존재하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그 구분을 잘 하는 것이 결국 매매의 승패를 결정할 것인데 현재 바라볼 때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매매 빈도, 매매 강도는 약간의 중립적 강도가 강한 편이에요. 대신 시장이 지금 어떤 현상이 강하냐? 간만권과 박스권을 짙게 가져가다 보니까 방향성이 조금이나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방향성으로 추종하려고 하는 성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대신 과감성이 좀 떨어지죠. 과감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공격적으로 메이드하는, 공격적으로 자금을 영입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좀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자금을 좀 활용하면서 매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의미가 됩니다. 현재는 조정의 기미라기보다는 좀 매물 소화의 과정, 차익 실현의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고르게 살펴볼 때 현재 위치에서의 숨고르기를 통해서 다음 방향성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현물들이 특히나 조금 교대 플레이를 하면서 계속 좀 주가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테슬라인데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정말 핫한 기업들이고 그 CEO들도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으신 분들이죠. 그런 인기가 있으신 분들이 주가의 움직임들도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최근 테슬라의 주가의 행보는 굉장히 강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계속해서 테슬라에 관련돼서는 3분기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로 주가가 붐업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미 시가총액이 뒤집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총액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좀 같이 보도록 하시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가 밑에서 끌어올린다고 해도 이 시가총액의 비중을 지금 이겨내질 못해요.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아이폰 16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한번 해봤군요. 최근에 아이폰을 써본 적이 전혀 없어서 아이폰을 줄 서서 사는 분위기 뉴스로만 저도 접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이폰 16이 1차 출시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차 출시곡이 됐는데 옛날처럼 텐트 치고 줄 서는 게 없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폰 16에 대한 초기 수요가 지난해보다 저조하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을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들이 결국은 테슬라가 주가 자체를 캐리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큰 효과를 발휘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대목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군들이 교대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이 의미는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주가 전체를 견인하기에는 힘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런 식으로 빈틈이 생기고 빈틈이 생기다 보면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또는 조정의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여지고 상승하기 위한 모멘텀을 찾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미 이전에 주가가 상승하는 기간 동안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주가는 충분히 다 반영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모멘텀을 제시하지 못하면 시장이 재상승하는 것은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러한 뷰로 저는 오늘 보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매매를 통해서 내용을 좀 같이 전달해 드릴 건데 저도 아직 전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전략인 것이지 큰 뷰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같이 한번 고려하시면서
오늘장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 늘 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또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 텔레그램 또는 카카오톡 통해서 문의 주시면 여러분들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정보를 같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시황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세강 송대표였습니다.